안녕하세요. 류용석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의뢰하시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사건 번호는 언제 나오느냐, 금지명령은 언제 떨어지는 것이냐 문의들을 많이 주셔서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의뢰인분들이 사건 번호가 언제 나오느냐, 금지명령이 언제 떨어지느냐 문의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독촉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개인회생 접수를 함과 동시에 사건 번호는 나옵니다. 접수와 동시에 사건 번호는 나와요. 그리고 큰 별일이 없으면 일주일 안에는 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를 할 때 금지명령 신청서도 함께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금지명령 신청은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는 당연히 같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의뢰인분들이 그러니까 비용을 주시고 그날 접수가 되는 줄 아세요? 오늘 그럼 이렇게 제가 의뢰 비용 드리면 바로 사건 번호를 나오느냐 물으시는데 사무실마다 차이는 있는데 제 사무실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법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접수를 하는데 의뢰를 받고 접수를 하는데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를 하진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서류 바로 부채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채증명서 발급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려요. 이게 있어야지만 그걸 기반으로 채권자 목록이란 걸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서류와 그리고 부채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사건 번호는 바로 나와요. 그래서 큰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사건 번호만 알려줘도, 그러니까 금지명령이 안 떨어지더라도 사건 번호만 나와도 독촉을 멈추죠. 원래 원칙으로는 사건 번호도 나오고 금지명령이 나와서 금지명령 통지문이 그 채권자들에게 도달해야지 그 후에야 추심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사건 번호만 알려줘도 독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금지명령까지.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법무사 보수랑 이렇게 드리니까 바로 사건 번호 오늘 나오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근데 간혹 부채증명서를 의뢰인분들이 미리 다 준비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면 바로 접수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의뢰인분들이 부채증명서를 스스로 발급받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채권자가 다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신용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채권자들을 파악을 합니다.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의뢰인분들이 직접 나는 나의 채권자 내가 다 알아. 한 4-5곳 정도 돼. 그것만 믿고 덜컥 접수를 했다가 나중에 새로운 채권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보증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분명히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채권자가 우리은행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부에는 보증인이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보증기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들은 이걸 모르죠.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채권자 목록에. 안 넣으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은행에 돈 갖고 자신들이 채권자로 변하잖아요. 채권자 목록이 없으면 이 사람들 계속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주, 채권자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최대 2주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사건 번호는
접수와 동시에 나온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도대체 사건번호 언제 나오느냐, 금지명령은 언제 떨어지느냐 물으셔가지고 한번 짧게나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